지영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널쩍한 이마, 작고 찌푸린 눈, 납작한 코. 어떻게 봐도 예쁘다고 할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엄마는 늘 마음이 예쁘면 얼굴도 예뻐 보인다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영은 한숨을 쉬며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교실로 들어서자 여느 때와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민경이와 그 무리들이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지영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뒷자리, 구석진 곳.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그곳이 지영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지영아.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지영은 돌아봤어요. 같은 반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고 있었어요. 어제 숙제 다 했어. 응, 했어. 지영은 짧게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그나마 지영에게 말을 거는 몇 안 되는 아이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숙제나 필기 같은 일 때문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지영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엄마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이었어요.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따뜻한 밥. 평범하지만 사랑이 담긴 음식이었어요. 어머, 지영이 또 혼자 먹네. 민경이의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예진이와 수연이가 민경이 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청담동 일식집에서 스시 먹고 왔는데 예진이가 과시하듯 말했어요. 거기 참치 진짜 맛있더라. 한 접시에 5만 원짜리. 수연이가 거들었어요. 지영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엄마 도시락 맛있어? 민경이가 지영의 책상 앞으로 와서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우리 엄마는 바빠서 도시락 같은 거 안 싸줘. 대신 용돈을 많이 주시거든. 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쿵쿵 뛰고 있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지영아, 요즘 살 더 찐 것 같은데. 수연이가 지영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운동 안 해. 아, 맞다. 너는 운동도 못하지. 교실 안에 다른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쟤 정말 불쌍하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우리는 방과 후에 헬스장 가기로 했어. 민경이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도 가볼래? 아, 근데 회원권이 좀 비싸.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것 같았어요. 안 가.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역시 너답다. 민경이가 피식 웃으며 돌아섰어요. 체육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팀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민경이와 예진이가 각각 팀장이 되어 사람을 뽑기 시작했어요. 나는 수연이, 나는 혜진이. 하나씩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지영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결국 지영은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어쩔 수 없이 우리 팀에 들어와. 예진이가 마지못해 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예진이 팀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돌덩이를 끌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배구 경기가 시작됐어요. 지영은 뒤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공이 자신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며.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상대편에서 날아온 공이 지영을 향해 왔어요. 지영은 두 손을 올려 공을 받으려 했지만
공은 지영의 손을 빗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진짜. 예진이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어요. 왜 못 받아? 다른 팀원들도 지영을 째려봤어요. 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더 놀림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쉬는 시간에 지영은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구석진 칸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 나만 이럴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짠맛이 입술에 스며들었어요. 밖에서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지영이 울고 있는 거 아니야? 민경이의 목소리였어요. 설마 우리 때문에? 예진이가 킥킥거렸어요. 너무 약해. 그러니까 왕따 당하지. 지영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진짜 불쌍하긴 해. 얼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엄마가 그러는데 저런 애들은 나중에 커서도 별거 아니래. 수연이의 말에 지영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이 나간 후에야 지영은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빨갛게 부은 눈, 얼룩진 얼굴. 정말 볼품 없었어요. 학교 시간이 되자 지영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혹시라도 그 아이들과 마주칠까봐 뒷문으로 나갔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지영이 학교 어땠어? 언제나 같은 질문이었어요. 지영은 언제나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았어요. 엄마는 지영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얼굴이 왜 이래? 울었어. 아니에요. 그냥 더워서 그래요. 지영은 얼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영은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숨어서 살아야 할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였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지훈이. 지영아, 밥 먹어. 엄마가 지영을 불렀어요. 식탁에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그리고 갓 지은 밥. 하지만 지영은 입맛이 없었어요.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아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배가 안 고파요. 학교에서 뭔 일 있었어? 오빠 지훈이가 눈치 빠르게 물었어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 하지만 가족들은 지영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고 기운이 없었거든요. 지영아,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인지. 엄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지영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자신도 알 수 있었어요. 밤이 되어 지영은 혼자 방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달도 혼자구나 지영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달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어요. 자신만의 빛으로. 지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도 언젠가는 빛날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내용을 보자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못생긴 지영이 내일도 혼자 도시락 먹겠지.
크크. 누가 보낸 건지 뻔했어요. 지영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무서웠어요. 내일 또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게, 그 아이들을 또 마주해야 한다는 게. 지영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그 안에서 작게 흐느꼈어요. 하지만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언젠가는 보여줄 거야. 어떤 다짐이었는지 자신도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영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지영은 무대에 서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영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기분 좋은 꿈이었어요. 지영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 미소를 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꿈에서 느꼈던 그 기분 좋은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오늘도 학교에 가야 했고 그 아이들을 마주해야 했어요. 지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지영아, 일찍 일어났네. 엄마가 반갑게 말씀하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는 지영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침 뭐 먹을래?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엄마가 계란 2개를 꺼내셨어요. 계란말이를 만들어 주시려는 모양이었어요. 지영은 엄마의 손놀림을 지켜봤어요. 계란을 푸는 모습, 팬에 기름을 두르는 모습. 왠지 모르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엄마, 제가 해볼게요. 지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지영을 봤어요. 너가 계란말이를? 네, 해보고 싶어요.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해. 지영은 엄마에게서 젓가락을 받았어요. 계란을 푸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소금을 조금 넣고 다시 저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팬을 달궜어요.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계란이 익기 시작했어요. 지영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젓가락으로 계란을 살살 밀어가며 말아 올렸어요. 어머, 엄마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완벽한 모양의 계란말이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지영 자신도 놀랐어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거든요. 지영아, 너 정말 잘하는구나. 엄마의 칭찬에 지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칭찬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맛도 봐보세요. 지영이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아 엄마께 드렸어요. 엄마가 한 입 드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움텄어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취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빠와 오빠 지훈이도 부엌으로 나왔어요.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 아빠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지영이가 계란말이 만들었어.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우리 지영이가. 오빠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봤어요. 한 입만 먹어봐. 지영이 오빠에게 계란말이를 내밀었어요. 오빠가 한 입 먹더니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지영아,
너 재능 있는 것 같은데. 아빠도 드셔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우리 지영이한테 숨은 재능이 있었구나. 가족들의 칭찬이 지영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이런 기분이 또 있을까요?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학교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어요. 지영아, 저녁에도 뭔가 만들어 볼래?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네, 해보고 싶어요. 지영은 대답하면서도 놀랐어요. 자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하다니. 학교에 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물론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침에 그 경험이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민경이와 그 무리들의 수근거림. 하지만 지영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당당했어요. 적어도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지영은 어제처럼 도시락을 꺼냈어요. 오늘은 자신이 만든 계란말이도 들어 있었어요. 엄마가 특별히 넣어주신 거였어요. 또 엄마 도시락이네. 민경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하지만 지영은 어제처럼 위축되지 않았어요. 응, 맛있어. 지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경이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지영이의 반응과 달랐거든요. 뭐야, 갑자기 당당해졌네. 예진이가 비아냥거렸어요. 원래 내 성격이야. 지영이 계란말이를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자신이 만든 계란말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맛이 지영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너 요즘 이상하다. 수연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 지영이 되물었어요. 아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지영이 대답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다르다고. 민경이가 어정쩡하게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지영은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방과 후 지영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엄마와 함께 요리를 더 해보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반겨주셨어요. 어서 와, 지영아. 오늘 뭐 만들어 볼까? 볶음밥은 어때요? 지영이 제안했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엄마와 함께 부엌에 섰어요. 엄마가 재료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밥, 계란, 당근, 양파, 그리고 햄. 먼저 뭐부터 해야 할까?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지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순서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당근이랑 양파부터 썰어야 할 것 같아요. 맞아. 잘 알았네. 지영은 칼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썰어 나갔어요.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해 주셨어요. 조금 더 작게 썰어봐. 이렇게요? 그래, 완벽해. 다음은 팬에 기름을 두르고 재료들을 볶았어요. 지영의 손목이 자연스럽게 팬을 흔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처럼. 어머, 지영아, 너 정말 잘하는구나. 엄마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지영도 신기했어요. 이런 감각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볶음밥이 완성되었어요. 색깔도 예쁘고 냄새도 좋았어요. 맛 좀 봐보자. 엄마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식당에서 파는 것 같아. 지영도 한 입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자신이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오늘은 지영이가 만든 볶음밥이에요.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빠와 오빠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지영이가 만든 거야? 응, 맛있게 먹어. 지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가족들이 볶음밥을 먹으며 연신 감탄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지영아, 너 혹시 요리사 할 생각 없어? 오빠의 농담에 지영은 웃었어요. 하지만 그 농담이 마음 한구석에 박혔어요. 요리사라. 생각해 본 적 없는 직업이었어요. 지영아, 정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아빠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해볼래? 네, 하고 싶어요. 지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특별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잘하는 게 생겼어요.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어제처럼 또 누군가가 악플을 보낼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메시지가 없었어요. 설령 있다고 해도 어제만큼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 자신에게도 특별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영은 요리책을 검색해 봤어요.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요리법들이 있었어요. 파스타, 카레, 찜, 구이.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내일은 뭘 만들어 볼까? 지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무언가에 빠져든다는 기분이, 무언가를 정말 하고 싶다는 기분이. 학교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지영은 멋진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영의 요리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지영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꿈에서 깬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어제 느꼈던 그 감정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하고요. 지영아, 벌써 일어났네. 엄마가 놀라며 부엌으로 오셨어요. 네,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일찍부터 엄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영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계란, 양파, 감자, 치즈. 오믈렛 만들어 볼게요. 오믈렛. 어려운 걸 하려고 하네.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영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양파와 감자를 잘게 썰었어요. 어제보다 칼질이 더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팬에 버터를 녹이고 양파와 감자를 볶았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좋은 냄새가 났어요. 계란을 풀어서 소금, 후추로 간을 했어요. 그리고 팬에 부어 넣었어요. 어머, 엄마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지영의 손놀림이 정말 자연스러웠거든요. 젓가락으로 계란을 살살 저으면서 반숙으로 만들었어요. 치즈를 올리고 반으로 접었어요. 완벽한 모양의 오믈렛이 완성되었어요. 지영아, 이거 정말 대단한데. 엄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만드는 건데 이렇게 잘 만들다니. 지영도 놀랐어요. 정말 처음 만드는 건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거든요. 맛 좀 봐보세요. 지영이 접시에 담아 엄마께 드렸어요. 엄마가 한 입 드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진짜요? 응, 정말이야. 식당에서 파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기분이 또 있을까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기분이. 아빠와 오빠도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 지영이가 오믈렛 만들었어.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오믈렛.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오빠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봤어요. 한 입만 먹어봐. 지영이 오믈렛을 나누어 줬어요. 가족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지영이 천재 아니야? 요리사 해도 되겠는데. 가족들의 칭찬에 지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정말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학교에 가는 길에도 지영의 머릿속은 요리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파스타는 어떨까? 아니면 볶음국수는? 교실에 들어서자 민경이가 다가왔어요. 야, 지영아. 응, 너 요즘 좀 이상하다. 뭐가? 지영이 담담하게 되물었어요. 그냥 분위기가 달라졌어. 민경이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사실 민경이 말이 맞았어요. 지영은 변하고 있었거든요. 요리를 통해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오늘도 지영은 도시락을 꺼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아침에 만든 오믈렛 한 조각이 들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뭔가 다르네? 수진이가 지영의 도시락을 보며 말했어요. 응, 아침에 내가 만든 오믈렛이야. 너가 만든 거?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지영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와, 대단하다. 나는 계란 프라이도 못 만드는데. 수진이의 반응에 지영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때 민경이가 다가왔어요. 뭔 얘기하는데? 지영이가 오믈렛 만들었다고 해.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오믈렛. 설마 인스턴트 아니야? 민경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아니야, 진짜 만든 거야. 지영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증명해봐. 뭘로? 맛 좀 보여줘. 민경이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지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좋아, 먹어봐. 지영이 오믈렛 한 조각을 민경이에게 건넸어요. 민경이가 어쩔 수 없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변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러게, 나도 놀랐어.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예진이와 수연이도 다가왔어요. 뭔 일이야? 지영이가 오믈렛 만들었다고 해. 설마 못생긴 지영이가. 수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먹어보면 알 거야. 민경이가 말했어요. 예진이도 한 입 먹어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잖아? 그치? 나도 깜짝 놀랐어.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지영이가 요리 잘한다며. 정말? 한번 먹어보자. 어느새 지영의 오믈렛은 다 떨어졌어요. 모든 아이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지영아, 너 진짜 잘하는구나. 언제부터 요리했어? 또 만들어줄 수 있어? 처음으로 지영이 주목받고 있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지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방과 후 지영은 집에 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요리책을 사고 싶었거든요. 서점에는 정말 많은 요리책들이 있었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지영은 그 중에서 기초 요리책 하나를 골랐어요. 집에 와서 책을 펼쳐봤어요. 다양한 요리법들이 가득했어요. 사진도 예쁘고 설명도 자세했어요. 지영아, 뭐 보고 있어?
엄마가 다가오셨어요. 요리책이요. 사왔어요. 요리책. 언제? 방과 후에요. 더 배우고 싶어서요. 엄마가 지영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우리 지영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엄마, 저 요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재능이 있잖아. 그런데 혹시 요리 학원 같은 것도 있을까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지영을 봤어요. 요리 학원. 네.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알아볼게. 그날 저녁 지영은 책을 보며 파스타를 만들어 봤어요. 처음 만드는 거였지만 생각보다 잘 됐어요. 가족들이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지영아, 너 진짜 재능 있는 것 같아. 아빠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요리사 해봐. 정말로. 며칠 후 엄마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지영아, 청담동에 유명한 요리 학원이 있다더라. 정말요? 응, 전문적으로 가르친다고 해. 한번 가볼까? 지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가고 싶어요. 드디어 진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이 기대됐어요. 정말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영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작은 시작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거라는 걸. 꿈속에서 지영은 멋진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었어요. 하얀 요리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영의 요리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요리는 처음 먹어봐요. 셰프님 정말 대단해요. 꿈속의 지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영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될 날이 곧 올 거예요. 분명히 그 꿈이 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건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청담동 요리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지영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어요. 긴장돼. 엄마가 지영의 떨리는 손을 보며 물어보셨어요. 네, 조금요. 괜찮아. 내가 만든 요리 맛, 우리가 다 알잖아. 엄마의 격려에 지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높은 빌딩들, 깔끔한 거리. 지영이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엄마가 건물 앞에서 확인하셨어요. 르코르동 블루 코리아라는 간판이 우아하게 걸려 있었어요. 지영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엄청나게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는 각종 요리 도구들과 유명 셰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김지영 학생 맞으신가요? 리셉션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네, 맞습니다.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상담 선생님께서 곧 나오실 거예요. 지영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정말 요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멋진 곳에서요? 김지영 학생이시죠? 중년의 여성이 다가왔어요. 정말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최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먼저 상담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상담실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지영이가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뭔가요?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지영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곧 용기를 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요리를 시작하게 됐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맛있다고 해줬는지, 학교에서 친구들 반응이 어땠는지, 선생님은 지영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정말 좋은 동기네요. 그런데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실력이요? 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테스트라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믈렛 하나만 만들어 보면 돼요. 오믈렛이라니 지영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요리였어요. 할 수 있어요. 지영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실습실로 이동했어요. 정말 깔끔하고 전문적인 주방이었어요. 각종 도구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재료는 여기 있어요. 시간은 20분 드릴게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집에서 연습했던 대로만 하면 돼요. 계란을 깨서 볼에 담았어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했어요. 거품기로 잘 저어서 공기를 넣었어요. 팬을 중불로 달궜어요. 버터를 넣고 녹였어요. 계란물을 부어 넣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계란이 익기 시작했어요. 지영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젓가락으로 가장자리를 살살 밀어 올렸어요. 아직 익지 않은 계란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으로 접었어요. 완벽한 모양의 오믈렛이 완성됐어요. 와, 선생님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걸 혼자 배운 거라고 했죠. 네, 맞아요. 지영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오믈렛을 한 입 드셨어요.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정말요? 네, 재능이 있어요. 확실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전문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요? 어머니, 따님이 정말 특별해요. 선생님이 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중급 과정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중급 과정이요? 엄마가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네. 보통은 기초부터 시작하는데 지영이는 이미 기본기가 탄탄해요. 지영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자신이 요리를 잘한다는 걸 인정받은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만약 정말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우고 싶다면 프랑스 유학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요? 프랑스 유학이요. 지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파리에 본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진짜 프랑스 요리를 배울 수 있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프랑스까지 가야 하나요? 물론 여기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영이 같은 재능을 가진 아이라면 선생님이 지영을 바라봤어요. 세계 최고의 요리를 배울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는 길, 지영과 엄마는 말이 없었어요. 너무 큰 이야기였거든요. 프랑스 유학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엄마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돈도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영이 엄마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했어요. 정말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울 수 있다면 그 밤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아빠와 오빠까지 모두 모여서 지영의 앞날을 논의했어요. 프랑스 유학이라.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돈 문제도 있고 지영이 혼자 외국에서 지낼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지영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최고가 되고 싶어요. 오빠가 지영을 봤어요. 지영아, 정말 확신해. 네, 확신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빠가 한숨을 쉬셨어요. 돈은 어떻게든 해보자. 우리 지영이 꿈인데. 아빠.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아빠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야 해.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해. 네, 꼭 성공할게요. 지영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지영의 프랑스 유학이 결정됐어요. 몇 달 후, 지영은 인천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자주 연락해. 엄마가 지영을 꼭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걱정 마세요.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아빠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지영아, 파이팅! 오빠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지영은 다짐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고. 파리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영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기숙사에 짐을 풀고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어요. 여기서 진짜 요리를 배우게 될 거라는 게. 여기서 진짜 요리사가 될 거라는 게.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영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게.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시작이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작이야. 그렇게 중얼거렸던 지영에게 진짜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르코르동 블루 파리 본원에 첫 등교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지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긴장돼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예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학원에 도착하자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일본, 독일, 브라질.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지영은 순간 움츠러들었어요. 다들 자신감 넘쳐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지영이에요. 옆자리 학생에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 나는 마르코야. 이탈리아에서 왔어. 마르코는 정말 친근해 보였어요. 한국 요리도 배워봤어. 김치찌개 정말 맛있더라. 지영은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친근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Bonjour, mes étudiants. 교실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하얀 요리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셰프 뒤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예요. 셰프 뒤발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어요. 위험이 느껴졌어요. 오늘 첫 수업은 기본 칼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짜 프랑스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줄리엔 브리누아즈 시즐레. 셰프가 프랑스어로 칼질 이름들을 말했어요. 지영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어요. 아름다운 프랑스어였어요. 자,
이제 실습해 봅시다. 각자 재료와 칼이 주어졌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을 슬쩍 봤어요. 다들 능숙해 보였어요. 이미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지영만 혼자 초보 같아 보였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자. 지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칼질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국에서 연습했던 게 도움이 됐어요. 나쁘지 않네요. 셰프 뒤발이 지영의 칼질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더 균등하게 썰어야 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지영은 홀로 연습실에 남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요. 지영은 같은 칼질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완벽해질 때까지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청소 아저씨가 지영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지영은 미소로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진 것 같았거든요. 작은 원룸에서 지영은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엄마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지영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사실은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아빠의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지영은 거짓말을 했어요.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달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됐어요. 지영의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한 결과였어요. 지영, 정말 많이 늘었어. 마르코가 지영을 칭찬했어요. 정말? 응, 처음에 비하면 완전 달라졌어. 지영은 기뻤어요. 노력한 보람이 있었어요. 김지영 씨. 어느 날 셰프 뒤발이 지영을 따로 불렀어요. 네, 셰프님. 당신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네. 지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감각이랄까. 이것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셰프의 말에 지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기술이 더 필요해요. 셰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더 배우고 싶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지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개인 레슨이라니 정말 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재능을 썩힐 수는 없죠. 그날부터 지영의 진짜 수련이 시작됐어요. 셰프 뒤발은 지영에게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전수했어요. 요리는 예술이에요. 셰프가 말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지영은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했어요. 손가락에 상처가 생기고 발이 아팠지만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당신의 요리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셰프가 지영의 요리를 맛보며 말했어요. 이야기요? 슬픔도 있고 희망도 있어요. 그것이 당신만의 색깔이에요. 지영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들이 요리에 녹아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자신만의 특별함이라는 걸. 6개월 후 지영은 학원에서 상위 1%의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동기들 중에서 최고 성적이었어요. 축하해, 지영. 마르코가 지영을 축하해 줬어요. 너 정말 대단해. 다른 동기들도 지영을 인정해 줬어요. 처음에는 가장 서툴러 보였던 지영이 최고가 된 거예요. 김지영 씨. 셰프 뒤발이 지영을 불렀어요.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요. 제안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할 기회예요.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라니. 레스토랑 라탈리에에서 인턴을 구하고 있어요. 셰프가 설명했어요.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지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한다는 건 모든 요리사의 꿈이었어요. 정말 추천해 주시겠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날 밤, 지영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 지영이가.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와, 대박이다. 오빠가 소리쳤어요. 자랑스럽다. 지영아. 아빠의 목소리에도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지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지영은 라탈리의 면접을 봤어요. 주방장이 지영에게 간단한 요리 테스트를 요청했어요. 오믈렛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지영은 자신감 있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완벽한 오믈렛이 완성됐어요. 주방장이 한 입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격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지영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진짜 요리사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라탈리에의 주방은 전장과 같았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지영은 가장 낮은 등급인 꼬미부터 시작했어요. 감자 깎기, 채소 손질, 설거지까지 모든 자비를 했어요. 빨리, 더 빨리. 수셰프 마르크의 고함이 주방을 가득 메웠어요. 지영의 손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 버텨내는 것이 진짜 요리사가 되는 길이었거든요. 첫 번째 달은 지옥 같았어요. 언어의 벽, 까다로운 동료들, 완벽을 요구하는 주방 문화. 매일 밤 기숙사에서 지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주방에 섰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온 건데. 너, 한국에. 어느 날 주방장 티에리가 지영을 불렀어요. 네, 셰프님. 내일부터 엔트레 섹션에서 일해.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꼬미에서 드미 셰프드 파티로 승격되는 거였어요. 엔트레 섹션은 레스토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지영은 하루 종일 완벽한 플레이팅을 연습했어요.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김, 이것 좀 봐. 같은 섹션의 동료 피에르가 지영의 플레이팅을 가리켰어요. 너무 완벽해. 마치 예술 작품 같아. 지영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지영은 다시 한번 승진했어요. 이번에는 포아그라, 요리를 담당하는 특별 섹션이었어요. 가장 고급 재료를 다루는 자리였어요. 주방 안에서 지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특별해. 동료들 사이에서 지영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손끝에 마법이 있는 것 같아. 지영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못생겼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놀렸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지영을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레스토랑에 미슐랭 가이드 조사관이 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주방 전체가 긴장했어요. 미슐랭 스타는 모든 요리사의 꿈이었거든요. 오늘은 실수 금지야. 주방장의 엄중한 경고였어요. 지영은 평소보다 더욱 집중했어요. 포아그라의 굽기 정도, 소스의 농도, 플레이팅의 섬세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서비스가 끝난 후 주방장은 모든 스태프를 모았어요. 오늘 우리는 해냈어.
모든 요리가 완벽했어. 그의 시선이 지영에게 머물렀어요. 특히 포아그라 섹션은 예술 작품이었어. 지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한 달 후 결과가 발표됐어요. 나탈리에는 미슐랭 2스타를 획득했어요. 주방 전체가 환호했어요. 지영은 자신이 그 영광의 일부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김, 너에게 제안이 있어. 주방장이 지영을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제안요? 파리에 새로 오픈하는 레스토랑의 수셰프 자리야. 지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너만의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기회야. 지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자신만의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정말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겠어요? 당연하지.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날 밤, 지영은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저 이제 수셰프가 되었어요. 정말 우리 지영이가 수셰프라니.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자랑스럽다. 정말. 아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도 눈물이 났어요.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새로운 레스토랑 라메종이 오픈을 앞두고 있었어요. 지영은 자신만의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정서와 프랑스의 기법이 만나는 독창적인 요리들이었어요. 된장을 베이스로 한 소스, 김치를 활용한 전체, 한국의 나물을 프랑스식으로 재해석한 요리들. 마침내 지영만의 요리 세계가 펼쳐지는 순간이었어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지영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요리사가 됐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고.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특히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아이들은. 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거예요.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지영이 파리에서 10년을 보낸 후 한국으로 돌아온 지 3년째 되는 해였어요. 청담동에 자신만의 레스토랑 최저영을 오픈한 지도 2년이 지났고요.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지도 1년이 됐어요. 그런 지영에게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한 거예요. 벚꽃동 고등학교 졸업 15주년 동창회. 지영은 초대장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그동안 지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어 있었고요. 각종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었어요. 요리책도 베스트셀러였고요. 하지만 동창들은 그런 사실을 모를 거예요. 지영은 일부러 본명 대신 셰프저영이라는 이름을 써왔거든요. 참석할까 말까? 지영은 고민했어요.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이제는 당당할 수 있으니까요. 참석하겠습니다. 지영은 동창회 참석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동창회 2차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하자고 제안할 거예요. 물론 자신이 그곳의 오너라는 건 비밀로 하고요. 동창회 당일, 지영은 일부러 소박한 옷차림으로 준비했어요. 색 바랜 청바지에 단순한 니트, 낡은 운동화까지. 마치 학창시절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메이크업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우아해 보였어요. 자신감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고 있었거든요.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지영이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어머, 김지영이다. 민경이가 지영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영에게 쏠렸어요. 지영은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안녕, 민경아. 오랜만이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너 하나도 안 변했네? 민경이가 지영의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여전히 그런 스타일이구나. 예진이와 수연이도 다가왔어요. 어머, 지영이 정말 왔네. 우와, 진짜 옛날 그대로다.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은 미소만 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지영아, 요즘 뭐 해? 예진이가 물어봤어요. 나는 대기업 임원이고 수연이는 의사랑 결혼해서 강남에 살아. 요리 일해. 지영이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요리. 수연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설마 아직도 식당에서 일해? 그런 거지 뭐. 지영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에이, 그것도 일이라고? 민경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우리는 다들 성공했는데 너만. 지영은 속으로 웃었어요. 성공이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근데 지영아, 결혼은 했어. 아직.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동창들이 수군거렸어요. 불쌍하긴 해. 아직도 혼자고. 지영은 아무렇지 않게 들었어요. 이제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거든요. 1차가 끝나갈 무렵 지영이 말했어요. 2차 어디서 할 거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 어디 좋은 데 있어. 청담동에 괜찮은 레스토랑 하나 알고 있어. 지영이 제안했어요. 레스토랑, 비싸지 않아? 괜찮아. 내가 아는 곳이라 할인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럼 가보자. 민경이가 흥미를 보였어요. 일행은 버스를 대절해서 청담동으로 향했어요. 지영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1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와, 여기 정말 고급스럽다. 퀘스저영 앞에 도착한 동창들이 감탄했어요. 우아한 외관, 세련된 인테리어. 정말 고급 레스토랑 같았어요. 지영아, 여기 이름이 너랑 같네. 누군가가 말했어요. 우연의 일치겠지.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매니저가 나타났어요. 벚꽃동 고등학교 동창회 일행이신가요? 그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오늘 저희 셰프님께서 직접 서비스해 드릴 예정입니다. 셰프가 직접. 동창들이 놀랐어요. 와, 대박. 특별 대우네. 일행이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됐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 정말 격조 높은 분위기였어요. 여기 진짜 비싸 보인다. 누군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메뉴판을 받아본 민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코스 요리 한 끼에 50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비싸. 지영아, 할인된다고 했잖아. 응, 걱정 마. 지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실제로는 오늘 모든 비용을 지영이 부담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때 주방 문이 열렸어요. 하얀 요리복을 입은 셰프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우아한 실루엣.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셰프가 모자를 벗자 길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어요. 완전히 달라진 지영의 모습이었어요. 피부는 하얗고 매끄러웠고요. 체형도 날씬하고 우아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온몸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벚꽃동 고등학교 동창 여러분. 지영이 우아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이곳의 오너 셰프 김지영입니다.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 쏠렸어요. 입이 다 벌어져 있었어요.
뭐라고? 민경이가 더듬거렸어요. 지영이, 너가 여기 셰프라고? 예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지영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파리에서 10년간 수련하고 돌아와서 이곳을 열었어요. 수연이의 입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파리, 10년. 네. 르코르동 블루 파리 본원을 졸업하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수셰프까지 했어요. 지영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곳도 미슐랭 2스타를 받았고요. 미슐랭 2스타. 동창들이 웅성거렸어요. 미슐랭이 뭔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평가였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코스를 준비했어요. 지영이 우아하게 말했어요. 15년 전 우리의 추억을 담은 메뉴들로요. 첫 번째 요리가 나왔어요.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전체 요리였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이게 정말 음식이야?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지영은 각 요리마다 설명을 해줬어요. 이 요리는 엄마가 싸주시던 도시락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이건 학교 급식의 추억을 담아서 만들었고요. 모든 요리에 지영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아름다운 요리로 승화시킨 거예요. 지영아, 정말 대단하다. 수진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셰프가 됐구나. 미슐랭 스타라니. 대박이다. 민경이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지영아, 언제부터 이렇게? 15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지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저를 보며 별거 아닐 거야 라고 했잖아요. 민경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그 말이 저에게는 동기가 됐어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정말 예술 작품 같은 요리였어요. 한 입 먹자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았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영아, 미안해. 예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에 못되게 굴어서. 저도 미안해요. 수연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너무했어.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마워?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지영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얼마나 성숙해진 건지. 디저트까지 모든 코스가 끝났어요. 동창들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지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동창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앞으로 자주 올게. 모든 사람들이 지영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존경하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민경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지영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동창들이 돌아간 후 지영은 혼자 레스토랑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정말로 해냈구나. 15년 전 그 못생기고 초라했던 지영이 이제는 세계적인 셰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요리사가 되어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의 전화였어요. 지영아, 동창회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 지영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줬어요. 그럼 됐다. 우리 지영이 최고야. 엄마의 따뜻한 말씀에 지영은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지영은 거울 앞에 섰어요. 15년 전 그 못생긴 얼굴은 이제 없었어요. 자신감과 성취감이 지영을 빛나게 만들고 있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걸. 지영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결과가 얼마나 값진지도. 고마워, 예전의 나. 지영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창밖으로 보이는 청담동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당당할 수 있었어요. 누구 앞에서든, 어디에서든, 지영은 진짜 승리자가 되어 있었어요. 요리라는 예술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 승리는 누구보다 달콤했어요. 정말로 누구보다.